오늘은 이어서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 체계 3접지 이론과 5가지 생리적 효과 중 두 번째,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 심혈관 뇌질환 치유의 비밀. 미국의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슈빌리 박사, 심장의 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4인은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한 논문 인간의 몸의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 심혈관 질환의 주 요인에서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정하고 접지 전과 2시간 동안 접지 후에 그들의 혈액을 채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실험자 10명의 혈액은 2시간 접지 후에 적혈구의 표면 저하, 즉 제타 전이, 입자 사이의 반발력, 즉 밀어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제타 전이가 평균 2.7배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들의 결과는 1.2배에서 5.3배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10명 모두 적혈구의 제타 전이가 평균 2.7배 올라가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올라갔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과 점도가 같은 비율로 묽어졌다는 그런 증명이 된 것이다. 동시에 혈액이 그만큼 묽어졌기 때문에 혈액이 엉켜붙는 엉킴 현상이 해소되면서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 빨라졌다는 결과도 발표가 되었다. 실험을 통해 우리가 맨발로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으면 우리의 혈액은 그만큼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이론적 근거를 밝혀준 것이다. 저자들은 접지는 심혈관 질환과 그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시나트라 박사는 2008년 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지 40분 후 혈액 점성의 변화를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발표하면서 접지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근원적 예방 및 치유를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시나트라 박사는 말미에 접지 패치를 통한 접지 효과는 맨발로 땅을 걷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하와이 주주 베클리닉의 의사 키몬 카마이는 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 맨발로 10분간 땅을 밟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여 10분 접지 후에 혈액을 다시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양자를 비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단 10분의 맨발 걷기 후 그 전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포도알처럼 묽게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단 10분을 땅을 맨발로 밟아도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혈액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끈적끈적해지므로 하루에도 여러 번 맨발로 걷거나 접지해야만 하는 당일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 심장의학자들, 의사들의 접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보고한 심근경색, 심방세동 등 치유의 사례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3.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 촉진, 향노화와 젊음의 묘약. 영국의 과학 영상 제작사인 트위크 에듀케이션에 의하면 ATP란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는 분자인 아데노신 3인산을 이른다. ATP는 호흡으로 생성되며 대부분의 세포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인체는 보통 250g의 ATP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 개의 AA 건전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ATP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은 24시간 동안 자신의 몸무게만큼 ATP를 만든다. 한편 서울대 생물학부 이일학 교수는 그에 져서 생물학 산체계에서 ATP를 생성하는 세포소 기구는 미토콘드리아이다. 세상의 모든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배터리가 미토콘드리아인 셈이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식물학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세포소 기관으로 세포 내 에너지를 ATP 형태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세포 내 에너지 생성 반응에는 세포 호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그 세포 호흡은 통상 먼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후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아시틸조 효소의 탄소 결합이 분해되면서 얻어지는 NADH와 FADH2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넘겨준다. 이 전자들은 전자 전달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물을 생성한다. 이때 내막 내외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내막에 존재하는 ATP 합성 효소가 ATP를 기질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포 호흡 과정의 ATP 생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전자 전달계에서 넘겨주는 전자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음식이란 주로 야채, 과일 등의 신선한 음식을 이루고 거기서 자유전자를 받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이자 생명의 배터리인 ATP를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신선한 음식으로부터의 자유전자의 양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ATP의 생성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활발한 생성에 필요한 자유전자를 어디에서 충분히 공급해 주느냐가 ATP의 끊임없는 생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발밑 땅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의 중요성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면 피곤해서 귀가 후 2~3시간 쉬어야 하는 반면 맨발로 등산을 한 후에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맨발 산행 시 땅속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의 공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맨발로 걸으며 땅과 접지할 때 땅속으로부터 자유전자를 제공받아 각종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실지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자유전자를 공급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며 우리의 몸이 에너지로 충전되면서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과 피부도 젊어지며 황노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전보다 훨씬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것이다.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도 그의 시나트라 해법 대사의 심장의학에서 근육세포의 재생을 돕는 궁극적인 ATP 재충전 장치로 땅속의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꼽으면서 접지야말로 지난 30년 그의 의사생활 중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4.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천연의 신경 안정제 효과. 두산백과는 코르티솔을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의 축적을 가져온다. 또한 혈압이 올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 근조직의 손상도 야기될 수 있다.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피로,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가 커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더 많아지거나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지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피로,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고 그 과다 분비를 막아내는 일이 바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04년 10월 미국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모리스 갈리와 데일 테플리츠의 논문 코르티솔 수준과 숙면, 통증, 스트레스의 주관적 보고로 측정한 수면 시 인체 접지의 생물학적 효과와 2017년 3월 28일자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보와 공학물리학자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 등의 인체 접지의 치유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경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명의 남녀를 접지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였더니 8주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일일 주기가 아래의 접지 전의 불안정한 개인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접지한 후에는 동그래프처럼 대부분 정상화되고 안정되었다. 또한 12명 중 11명이 더 빨리 잠에 빠져들었고 6명의 여자 중 5명이 생리적 열감이 감소하였고 12명 중 9명이 활력이 충전되었음을 느꼈고 12명 중 9명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 등이 줄어들었다.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잠에 빨리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전보다 더 개운해졌음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5년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맨발로 걸은 후 거의 대부분 숙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끊고 정상적인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수많은 사례와 일치한다. 그리고 2개월의 접지 실험의 결과 피실험자의 거의 대부분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졸저, 맨발 걷기의 기적에서 밝혔던 맨발 걷기 2개월 치유의 가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5. 염증 및 통증의 완화 및 치유 효과. 지난 5년간 저자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서 많은 회원이 맨발로 걸어 각종 암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만성 질병들이 치유되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맨발로 걷거나 접지를 하면 그렇게 오래 시간 아팠던 등이나 허리도 어느새 나아지고 루마티스성 관절염 등도 나아진다. 질병 발병의 원인 90%를 차지하는 활성산소가 맨발 걷기와 접지로 중화 소멸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2015년 8월 미국 염증연구지에 발표된 앞서 소개한 제임스 오시만 박사, 공학물리학자인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 등의 논문 접지가 염증, 면역반응, 상처 치유,
만성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에는 맨발 걷기와 접지가 염증 및 통증을 치유하는 과학적 기제와 메커니즘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통증에 대한 접지의 영향과 부상에 대한 면역 반응 연구를 위해 8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이 어깨에 바벨을 얹고 가로 5cm, 세로 20cm의 좁은 나무판 위에 발의 허리를 얹은 상태에서 까치발 일어서기를 20회씩 2세트 시행하도록 하여 장단지 근육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지연 발생 근육통 실험을 하였다. 그 다음 3일 동안 피실험자 4명은 접지를 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하고 4명은 똑같은 환경에서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채 생활하게 하였다. 그리고 4월 동안 매일 각각의 통증 수준, 자기 공명 영상, 분광법, 혈청 및 타액의 코르티솔, 혈액 및 효소화학, 혈구수 등의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접지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아래와 같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 번째, 통증 수준의 차이. 두 번째, 백혈구 수의 차이. 세 번째, 호중구 수의 차이. 네 번째, 림프구 수의 차이. 다섯 번째, 접지 여부에 따른 빌리루빈 수치의 차이. 여섯 번째, 접지 여부에 따른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작된 땅과의 접지의 차단은 우리 현대인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현대인들의 생리적 기능 장애와 세상 전체의 비전염성 염증성 만성질환의 놀라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전자의 부족은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 사슬을 탈포화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계 세포의 세포 간 이동 및 기타 필수적인 활동들을 늦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경미한 손상조차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비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접지의 차단으로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보충받을 수 없으면 염증 과정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전자가 부족한 영역은 추가적인 손상에 취약해지고 몸은 양전하를 띠게 되어 감염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끊임없이 활동하게 만들고 결국 힘이 소진되게 만든다. 그렇게 힘이 소진되면서 면역계의 세포는 신체의 다양한 화학 구조와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및 암세포 분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면역계의 기억 상실은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체 조직과 기관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이다. 이 논문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는 랑게르한스 섬의 인슐린 생산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나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여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 등을 예로 제시한다. 그 외에 홍반성 난창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루푸스는 피부, 심장, 혈액세포, 관절, 심장 및 폐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약화된 면역 체계가 신체의 어떤 부분을 먼저 공격할지는 유전적인 요인들, 습관들, 신체의 환경의 독소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위 논문의 저자들은 반복하여 관찰한 결과 접지는 루푸스 환자나
기타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서도 약물로 치유되지 않던 섬유 근육통, 혈관염 등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회원들이 맨발 걷기와 접지로 병세가 나아지는 상황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접지 또는 접지에 대한 위 논문의 연구와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의 다양한 치유 사례들은 만성염증과 질병들에 대한 단순하고 자연적이고 접근 가능한 치유의 새로운 건강 전략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신체의 기본 뼈대인 생체 매트리스, 즉 기저 조절 또는 조직 장력 매트릭스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중요 황산화 방어 시스템의 하나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논문에서 설명하듯이 신체의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구의 생명체의 배터리인 땅과의 전도성 접지를 통해 수시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시스템임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네 번째,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 맨발 걷기 치유의 또 다른 생리학적인 근거는 맨발 걷기 시 발바닥 아치의 기능이 담보하는 스프링 효과, 혈액 펌핑 효과, 신체의 정자세 확보, 유지 효과, 발가락의 부채살 펴짐으로 근골격계가 전체의 균형 잡힌 안정적 작동을 기함과 동시에 발가락들이 땅을 끌어당기며 나아가는 추동력의 메커니즘 등에 있다. 1.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효과.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기술 최고의 걸작품이요 예술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발바닥 아치의 궁자형 구조와 그 탄성으로 인하여 맨발로 걸을 때 어떠한 거친 길이나 자갈길, 딱딱한 길과의 충격도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발은 물론 온몸 전체의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하여 온몸의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이나 통증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중년층, 노년층 사람들이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고관절염,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의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과 구두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즉 우리가 매일 신고 살아가는 각종 구두 등 신발에는 발바닥 아치 궁자형 구조에 딱 맞춤 깔창을 끼워 넣어 신도록 함으로써 위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결국 조물주가 만들어 놓으신 인간공학의 최고의 걸작품인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기능을 신발의 깔창에 의해 인위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딱딱한 밑창의 구두, 여성들의 경우 특히 하이힐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나 세멘트로 포장된 길들을 걸으면 걸을 때마다 관절과 근육에 딱딱딱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한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충격들이 누적되며 각종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정형외과의 원장인 항윤곤의 디스크 고나는 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병원에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 진단하는 통증은 해당 부위 근육이 굳어져 생긴다고 본다. 근육은 본디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그런 변화가 없는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면 굳어진다. 말랑말랑해야 할 근육이 굳어져서 근육 속 말초신경이 통증을 느낀다라는 사실과 그 내용면에서 일치한다. 2. 발바닥 아치의 혈액 펌핑 효과. 또한 맨발로 맨땅 위를 걷게 되면 우리 발바닥의 아치가 본래의 스프링 기능, 즉
프레스와 같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발바닥 아치 수축과 이완이 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발등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을 밑에서부터 위로 펌핑해 올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깔창이 발바닥의 아치에 꼭 끼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고 동시에 발바닥 아치 압축,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혈액 펌핑 기능까지 차단하게 된다. 그 결과 온 몸으로의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각종의 질병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 발바닥 아치의 정자세 확보 유지 효과. 맨발로 걸으면 발의 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즉 양발의 아치가 양쪽의 축을 형성하면서 디디고 선 평평한 땅과 직각을 이루며 두 다리와 요추, 척추, 경추들이 90도 각도로 똑바로 서게 되는 균형 있는 정자세의 직립자세가 형성된다. 직립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렇게 양발로 건강하게 바른 자세로 대지를 딛고 선 당당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맨발로 섰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4. 발가락의 꺽쇠 효과. 맨발로 걷게 되면 우리의 5개 발가락들이 마치 부채살처럼 쫙 퍼지게 된다. 그리고 그 발가락들이 땅을 밟고 안정되게 서게 하는 꺽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몸과 함께 땅을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그러한 발가락들의 기능은 온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본드의 이론과 확립한 제독 한의사 김세연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발가락의 힘이 세어지면 발이 수송하는 즉 펌핑하는 혈액량도 늘어난다. 그리고 몸이 지니는 혈액량도 증가하게 된다. 발가락의 구부리는 힘과 속도가 약하면 발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 경추 근육 또한 약화되어 머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앞으로 굽어 수그러지는 현상을 일으킨다.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경추 근육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두뇌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치매, 파킨슨씨병 등의 발병의 원인이 된다. 노쇠 현상도 발가락에서 제일 빨리 오며 노쇠에 따라 발가락 힘이 줄어들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어깨와 허리가 굽어진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의 완충작용과 발가락 힘을 잃어버린다. 그에 따라 혈액 수송량도 줄어들게 되고 몸의 모든 근육의 움직임의 저하를 가져온다. 발가락의 반작용의 힘은 몸의 모든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경추 근육의 움직임이 저하는 머리에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게 만들고 갑상선의 기능 저하도 가져온다. 발가락 중 맨 끝에서 2개의 4, 5번 발가락이 약할 경우에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엄지인 1번 발가락이 약할 경우에는 관절염,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우리는 원래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설계도대로 맨발로 맨 땅을 걸어야만 발바닥의 아치가 제대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발가락 본연의 기능처럼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땅을 꺽쇠처럼 안정되게 잡은 상태에서 땅을 끌어당기며 나아가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또 당연히 발가락의 힘들이 강건해지면서 몸 전체의 근골격계가 안정된 정자세로 유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증 없는 건강한 근골격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